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솔쌤의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선 전기를 이끌었던 여러 왕들과 통치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의 첫 번째 왕은 태조.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사람인데요. 그 과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려 말 공민왕은 원이 빼앗아간 쌍성총관부를 되찾으며 철령 이북으로 영토를 확장시켰죠. 그런데 이후 중국에서 원이 망하고 새롭게 명나라가 등장하더니 명나라는 철령 이북 땅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자 당시 우왕과 최영은 돌려줄 수 없어 명과 싸워서 요동을 정벌하기로 합니다. 자, 이때 요동을 정벌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이성계였는데요. 하지만 이성계는 명나라와 싸우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서 요동으로 가던 도중 위화도에서 군대를 유턴시켜 버리는데 이 사건을 위화도 회군이라 부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 다시 수도로 온 이성계는 최영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고요. 이후 고려를 없애고 새 나라를 세우자고 주장했던 급진파 사대부와 손을 잡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지. 자, 그러면 조선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자,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잖아. 그런데 조선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만든 나라였기 때문에 고려의 수도에서 시작하기는 좀 찜찜했어. 산뜻하게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기 위해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한양으로. 이렇게 태조 이성계는 조선의 왕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분은 무인이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선의 건국을 계획하고 주도한 인물은 정도전이었습니다. 당시 정도전은 재상 중심의 정치를 꿈꿨는데요. 그 이유는 왕이라는 자리는 세습이잖아. 왕의 아들이 그 다음 왕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질이 부족한 왕이 나올 수도 있어. 복불복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잘났든 못났든 나라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현명한 신하가 필요하고 현명한 신하가 재상이 되어 정치를 해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왕권보다는 신권이 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 바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었습니다. 당시 태조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과 낳은 6명의 아들, 그리고 두 번째 부인과 낳은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많고 많은 아들 중에 태조는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으로 가장 어린 방석이를 골라요. 왜냐면 정도전이 방석이를 추천하거든. 당시 정도전은 자신이 성리학을 통해 이상적인 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다 큰 성인이 된 왕자들보다는 나이가 어린 아기가 말을 더 잘 들을 거 아니야. 자신이 원하는 왕으로 만들기에는 가장 어린 막내가 적합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세자가 되는데 이게 이방원 입장에서는 역 같은 거야. 아니, 형님들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가장 어린 애가? 그래서 왕자의 난을 일으켜 이복 동생들과 정도전을 죽이는데요. 자, 이 사람이 세 번째로 왕이 되는 태종입니다. 태종은 무슨 재상의 나라야, 조선은 왕의 나라지 이러면서 왕권 강화책을 추진합니다. 자, 이를 위해 육조 직계제를 실시해요. 당시 조선에는 국왕 밑에 재상이 있는 의정부가 있고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는 6개의 부서, 육조가 있었어. 자, 원래는 업무 보고를 할 때 의정부를 거친단 말이야. 육조에서 의정부로, 그 다음 의정부에서 왕에게로. 명령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명을 내리면 의정부에서 결정을 한 다음 육조에 전달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운영하면 아무래도 의정부가 하는 일이 많고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태종은 이기 싫었어. 그래서 의정부를 점프해서 육조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 바로 육조에게 명령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했던 게 육조 직계제예요. 자, 이를 통해 재상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또 태종은 왕자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잖아. 그때 사용했던 게 자신의 군사, 사병이었어.
때문에 막상 자신이 왕이 되자 다른 사람들이 사병을 가지고 있는 게 좀 불안하고 위험해 보이는 거야. 이들이 사병을 데리고 왕에게 칼을 들이댈 수가 있으니까 사병 자체를 가질 수 없도록 사병을 없앱니다. 그리고 나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땅이 얼마나 있는지, 인구는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데이터가 필요했어. 그래서 양전사업, 토지를 조사해서 토지 대장을 작성하고요. 16세 이상의 남자들에게는 오늘날 민증처럼 신분증 명패인 호패를 주고 착용하도록 합니다. 태종 다음은 태종의 셋째 아들인 세종인데요. 세종은 아빠와는 달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려고 했어. 자, 그래서 시행한 것이 의정부 서사제입니다. 의정부 서사제는 다시 의정부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야. 의정부를 거쳐서 보고를 받고 명령도 의정부를 거쳐서 재상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정치를 하는 겁니다. 즉 훌륭한 재상들에게 다시 권력을 나눠준 거야. 자, 다만 학습지의 자료를 읽어보면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이조 병조의 관직 제수, 병조의 군사 업무,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판결은 종래와 같이 한다. 자, 이처럼 인사권과 군사권처럼 중요한 권한을 왕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식으로 운영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자, 이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 직계제 중요해요. 차이를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자, 또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지편전을 만듭니다. 자, 여기서 지편전이란 모을 집에 얻을 현, 즉 현명한 신하들을 모은 곳이야. 똑똑한 신하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과 신하들이 함께 공부하는 경연을 통해 정치를 해나갔습니다. 자, 이후 세종의 아들인 문종이 이어서 왕이 되지만 이분이 몸이 너무 약했어. 그래서 일찍 돌아가시고 그 뒤를 12살의 어린 단종이 있게 되는데요. 이처럼 어린 왕이 즉위하면 어머니나 할머니처럼 왕실의 어른들이 왕이 클 때까지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는 수렴청정을 하게 되는데 당시 단종에게는 그럴 사람이 없었어. 어머니는 단종을 낳다가 죽고 할머니도 안 계셨거든. 그래서 문종은 죽기 전에 김종서, 황보인 같은 재상들에게 단종을 부탁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들이 단종의 옆에서 정치를 해나갔는데 이러한 상황을 문종의 동생이었던 수양대군은 못마땅해 했어. 결국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단종을 쫓아내고 권력을 장악해 왕이 되는데 그게 세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세조에게는 명분이 없어. 태종이나 세조처럼 정상적인 루트가 아니라 반란으로 왕이 된 사람들은 좀 찔려가지고 그러는지 자신의 권력 강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다시 육조 직계제를 부활시켰고요. 그리고 지편전 누가 만든 거야? 세종이잖아. 그리고 단종의 아빠인 문종도 여기 핵심 멤버였어. 당연히 지편전의 학자들은 단종을 예뻐했겠죠. 그래서 세조를 맨날 씹어. 자기 편이 아닌 거야. 그래서 지편전을 폐지시켜버리고요. 경연도 열었다 하면 세조를 욕하는 그런 얘기들. 신하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연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선의 통치 규범을 적은 법전,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 성종은 지편전을 다시 부활시켜 그런데 이름을 바꿔요. 넓을 홍의 글월분, 글을 넓히는 곳,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는 홍문관을 만들고요. 이곳에서 왕과 신하들이 토론하는 경연을 다시 활발히 합니다. 그리고 세조 때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완성하면서 조선의 시스템을 완성시켰습니다. 자, 그럼 당시 조선의 시스템은 어땠을까요? 먼저 중앙제도부터 조선은 제일 위에 국왕이 있고 왕 밑에는 의정부가 있어. 자, 의정부는 재상들이 모여서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였고요. 의정부 밑에는 이호, 예병, 형, 공조의
육조가 있어 정책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조선시대에는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왕의 직속기구가 있었는데 먼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던 왕 직속의 사법기구인 의금부였고요. 또 하나는 왕의 비서실, 왕명을 받드는 승정원. 자, 이렇게 의금부와 승정원은 왕권을 뒷받침해주는 핵심적인 기구였습니다. 자, 반면에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있었어요. 자, 경연을 담당하면서 왕을 가르치기도 하고 왕과 정책을 연구하기도 했던 홍문관, 왕에게 잔소리를 하는 사관원, 관리들을 감찰해서 비리를 일러바치는 사헌부, 이렇게 세 기관을 삼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삼사가 왕권을 견제하고 관리들을 감찰하면서 언론기관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자, 다음은 지방제도를 볼게요. 조선은 고려와 좀 다른 점이 있어. 고려의 경우 5도와 양계였잖아. 그런데 조선에서는 8도로 통일이 되고 그 밑에는 군현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특수행정구역이었던 향부곡소는 사라지고요. 고려와 달리 조선은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더 세진 거지. 도에는 관찰사가, 군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어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령은 그 지방의 실정을 잘 몰랐어. 왜냐면 수령이 비리를 저지를까봐 자기 고향에는 갈 수 없게 만들었거든. 지금처럼 왕래가 많지 않았던 시절이잖아. 전라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경상도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경상도에 수령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그곳의 실정을 알겠어? 모르죠. 그래서 수령을 도와주기 위해 그곳에 토착 세력인 향리를 붙여줘. 수령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고려의 향리와는 좀 달랐어. 고려의 향리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서는 지배자의 역할을 했을 만큼 급이 높고 힘이 있었는데요. 조선의 향리는 그저 수령 밑에서 보조하는 역할에 머물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관리 등용 제도를 볼게요. 조선도 고려처럼 과거와 음서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과거는 문신관리를 뽑는 문과, 무신관리를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로 고려와 달리 무과가 있고 승과는 없어져요. 자, 그리고 음서는 이품 이상의 고위 관리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고려에 비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음서 출신은 낙하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좋게 안 봐. 음서보다는 과거 출신을 더 쳐주고 음서 출신들은 고위 관리 승진에 상당히 불리했고요. 자, 이외에도 고위 관리들의 추천으로 면접만 보고 관리가 되는 천고도 있었는데 잘 활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붕당의 형성과 외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